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애더를 한번 볼 거예요. 애더. 그래서 애더가 뭐 있었는지 우리 배웠었던 거 잠깐 리뷰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풀 애더, 하프 애더 이런 거 배웠었는데 하프 애더는 여러분 두 빗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빗이 들어오면 뭐예요? A랑 B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00, 01, 10, 11 총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걔네들 케이스별로 따져보니까 0하고 0 더할 때는 00 나오고 01이나 10 더할 때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이 나올 때는 11을 더할 때는 1,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두 자릿수가 필요했었고 윗자릿수를 우리가 캐리 아웃이라고 부르고 밑에 자릿수를 S, 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두 빗을 더하는 것보다는 세 빗을 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풀 애더라고 부르고 우리 이거 왜 필요했었죠? 결국 우리가 두 빗 더할 때, 두 데이터를 더할 때 빗 더하기 빗이 아니고 멀티빗으로 이루어진 두 빗을 더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 대비 한 자리가 더 오면은 총 세 빗을 더해야 되는 포맷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풀 애더, 즉 세 빗을 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 빗이면 A, B, C라고 하면은 C, out, S가 나가는데 총 몇 가지 케이스? 8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다 더해주면은 최대 1, 1까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가능했었던 거고.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 C, out 얘를 캐리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러분 A, B 하고 요거는 C 캐리 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제가 올라가는 숫자예요. 그래서 C, I 요렇게 지금부터 쓸게요. 제가.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 지금 캐리 아웃 이거 풀 애더 배웠고 하프 애더 배웠고 애더 배웠는데 대체 뭘 더 한다는 거예요? 뭘 더 한다는 건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하프 애더 다시 한번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이 하프 애더 서킷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익스클루시브 5월을 이용했었죠. 왜? 요거 보니까 지금 썸부터 보니까 얘는 익스클루시브 5 두 개가 1이 한 개일 때만 1이 되고 1이 두 개거나 0이 두 개면은 0이 나오니까 얘는 익스클루시브 5야. 그래서 너 다름 아닌 익스클루시브 5니까 이렇게 구현할 거야. 그리고 C 아웃은 어떻게 돼요? 엔드로 구현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하프 애더 서킷이었어요. 풀 애더는요? 풀 애더는 다시 한번 서킷으로 구현해 보면요. 여러분 A, B가 있으면 그 A, B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 하프 애더 두 개로 구현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복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드릴 텐데 하프 애더 먼저 두 개로 뭐 해? 각각 C, S를 구하고 그쵸? 그래서 처음 구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C, I를 포함해서 그쵸? C, I가 있는데 걔를 포함해서 여기 또 하프 애더를 이용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총 3개가 더해진 이놈이 바로 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놈이 CO5가 되는 거 했었죠.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해서 5호까지 해서 CO5가 되는 거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름 아닌 풀 애더 서킷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풀 애더 이 줄줄이 달려있는 게이트들 다 달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네 풀 애더든 하프 애더든 다 우리가 심볼로 갖고 다닐 텐데 왼쪽에 있는 하프 애더 오른쪽에 있는 풀 애더는요 각각 어떻게 제가 지금부터 쓸 거냐면 HA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A, B가 들어가고 CO5가 나오고 S가 나오고 얘는 끝이죠. 근데 풀 애더 F 애더는요 FA는요 A, B도 들어가지만 모두 들어가요 여러분. CI도 들어가야 되죠. 그 상황에서 CO5랑 S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풀 애더랑 하프 애더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까지 했어요? 멀티플 데이터 빗을 더하는 것도 했었는데 주로 얘가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풀 애더가 왜? 자릿수, 전 자릿수, 이전 자릿수에서 올라온 숫자까지 총 3자리를 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풀 애더를 여러 번 반복하면 멀티빗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멀티빗에 해당하는 애딩, 그 더하기, 덧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어요? 야, 저 풀 애더 갖다가 만약에 내가 4빗 더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111까지 더하면 우리 30이라는 이진 숫자가 나오게 돼요. 30에 해당하는 이진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봤자 여러분 5자리.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뭐 carry out 4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S4, S3, S2, S2, S1 이렇게 해서 총 4자리의 썸 이렇게 해서 총 5자리를 핸들할 수 있는 애더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4빗 애더를 설계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4빗 데이터 2개를 더하는 4빗 애더를 설계한다고 하면 결과가 썸 4빗 그 다음에 carry out 1빗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여기다가 4라고 쓴 이유는 맨 상위 빗의 carry out이 결국 전체 데이터의 carry out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총 5자리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거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풀 애더를 4개를 다 갖다 써서 배치를 하는데 자, A1, B1, A2, B2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먹여서 각각의 자릿수에서 더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 그냥 나오는 S1, S2, S3, S4는요. 각각이 패러럴하게 계산될 수 없고요. 앞에 있는 자릿수의 캐리 아웃을 고려해서 설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캐리 아웃이 CO1이라고 하면 얘는 여러분 두 번째 스테이지의 CI2가 되는 거죠. 캐리 인의 2, 두 번째 스테이지의 캐리 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걸 반복하면은 캐리 아웃, 세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캐리 아웃은 네 번째 스테이지의 캐리 인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세 개를 고려해서 S랑 뭐까지 계산하면 CO4까지 계산해야 비로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CI1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4빗 애더가요. 4빗 애더가 4빗을 더할 때 4빗을 더할
더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더 높은 빗, 16빗 더하기나 32빗 사용할 때도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 4빗 애더에서 온 캐리 인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풀 애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고려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풀 애더가 되게 정직하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exclusive or, and, or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얘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리플되면서 넘어가는 애더를 캐리 리플 애더라고 부르고, 이 풀 애더는 어떻게 생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애더 딜레이는요 사실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얘가 계속 여기 있는 거 결과 기다렸다가 여기서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가 확정돼야 이 값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값도 마찬가지죠. 이 값을 기다렸다가 이 값을 확정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크리티컬 패스라는 말을 좀 쓸게요. 크리티컬 패스라는 말을 좀 쓸 텐데, 크리티컬 패스라는 게 뭐냐면 이 회로에서 여러분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제일 오래 걸리는 패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S1보다는 S2가 더 오래 걸릴 거고, 그쵸? S2보다는 S3가 더 오래 걸릴 거고, S3보다는 S4가 더 오래 걸릴 거고, C54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 둘은요 누가 더 오래 걸릴지 애더 설계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어쨌든 얘보다는 얘가 더 오래 걸릴 거고, 얘네 둘은 누가 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얘네 둘 중에 한 놈이 크리티컬 패스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anyway 뭐예요? 내가 빗을 계속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애더의 딜레이가 결정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n-1c 캐리고요. 여기 뭐야? 지금 만약에 4빗을 더한다고 하면, 자, 여기까지 만약에 제가 요 CO3가 결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더하기, 얘가 얘네 둘을 결정할 텐데, 만약에 S4 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캐리 아웃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질 수 있죠. 마지막 스테이지는 썸이 더 오래 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캐리 아웃을 뽑아내는 데까지 굉장히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16빗 더하고 32빗 더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럼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뜻인데, 이것 좀 빠르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32비면 32배 되고 16비시면 16배 되고 이런 애더 지금 만들겠다는 거야? 아, 그거 말고 혹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는 게 바로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애더 서킷 중에서 조금 캐리 리플 애더에 그냥 의존해갖고 굉장히 정직하게 계산하는 방법 말고, 정직하게 설계해서 된 애더 말고, 캐리 리플 애더 말고 좀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자는 건 여러분 4빗 애더 같은 시시한 이런 걸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4빗 애더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16빗 애더, 예를 들면 이런 수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빗 애더가 있으면 걔를 여러분 몇 개를 반복해서 최소 4개는 반복하면 16빗 애더가 나오죠? 그럼 이거 리플 캐리 애더로 만약에 여러분이 설계한다고 해보세요. 캐리 리플 애더로 설계하면 진짜 느리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느려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캐리 룩 어헤더 애드, 캐리 룩 어헤드 애더 요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 잠깐 봤었는데 거기서 프리픽스라고 해서 우리 P랑 G를 이렇게 추가로 디파인 해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뭔가 좀 빠르게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만든 게 바로 프리픽스 데피니션 했었는데요.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P랑 G를 디파인 한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캐리아웃을 계산을 하면, 그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캐리 루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캐리아웃 있잖아요. 그 캐리아웃 계산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그거 계속 기다렸다가 할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캐리아웃이 도착하기 전에 이전 스테이지에 캐리아웃이 있어야, 즉 내 스테이지에서는 캐리인이죠. 걔가 있어야 캐리아웃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 계속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갖고 있는 A랑 B는 있으니까 C인 말고 A랑 B는 있으니까 그 A, B 이용해서 내가 최대한 계산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검토를 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요 A, B는 만약에 둘 다 1이면 내가 밑에 있는 캐리인 볼 것도 없이 바로 캐리아웃이 1이야 요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만약에 A랑 B랑 둘이 둘 중에 한 놈만 1인, 즉 exclusive or가 1인 경우라면, 그러면 이전 스테이지에 캐리인을 그대로 넘겨주는 propagation, 그리고 얘는 generation, 이런 거 정의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propagation이랑 generation 빗을 각각의 케이스 스테이지에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제가 캐리 아웃을 계산한다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풀 애더에서 사실 여러분 제가 P랑 G의 로직이 뭐였어요? P랑 G를 생성한 그 근거가 뭐였어요? 야, 내가 캐리인 도착하기 전에 일단 해놓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최대한 해놓은 게 바로 셋업 해놓은 게 P랑 G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풀 애더 서킷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캐리인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어디예요? 이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 회로에서도 사실은 이게 확인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하고, P를 계산하고,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하고, G를 계산하고, 캐리인 너 도착하기만 해가 내가 바로 넘길 거야. G랑 P 통해서 네가 캐리인 들어오자마자 캐리아웃 계산하도록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CI가 있어야 물론 여러분 G가 1이면 볼 것도 없이 캐리아웃이 바로 1로 나가고 P는요 캐리아웃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거 자체하는데도 아마 유한한 시간이 걸릴 텐데 저거 계산하는 건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리픽스라고 부르고 P, G 해서 캐리아웃을 계산하는데 요 G랑 P는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이 P랑 G고요. 또 P, G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이 풀 애더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P랑 G 계산하는 파트는 익스클루시브 랑 엔드로 각각 계산이 잘 됐다 하고 제가 PG를 이렇게 쓴 거고 CI 이렇게 해서 이 뒷파트만 다시 그린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 CO를 계산하는 캐리 아웃을 계산하는 부분은 P랑 G, CI가 있으면요 엔드 하나, 오어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실제로는 엔드랑 오어로 안 되고 낸드나 노어 아니면 인버터 아니면 더 작은 단위인 반도체를 이용해서 설계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디지털 공학에서는 이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실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리픽스, P랑 G라는 프리픽스를 통해서 캐리아웃을 이밸류에이션 만약에 구해보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 캐리아웃 구하는 거 했었는데 CO1은요 그냥 G1이 1이면 뭐예요? 볼 것도 없이 내가 캐리인 들어오는 거 볼 것도 없이 1인데 만약에 G1이 1이 아니더라도 내가 P1이 1이면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오어링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감을 잡으셔야지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야, CO1이 1이야? 캐리아웃이 1이 나가려면 야, 내가 처음에 지금 갖고 있는 A랑 B,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갖고 있는 A랑 B만 보고도 얘네 둘이 1이면 내가 캐리인을 볼 것도 없이 1이야 해서 여기 더하기로 더해준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야, 두 개가 애매해. A랑 B 둘 중에 한 놈만 1이라면 그래? 그럼 캐리인을 좀 봐야겠네? 캐리인이 만약에 1이면 캐리아웃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야 라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캐리아웃 2. 두 번째 스테이지의 캐리아웃은요. 여러분 요거를 가져가서 이게 캐리인으로 들어가서 다시 계산이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스테이지의 캐리아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똑같이 반복하면요. 맞아요? 그쵸? 내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 갖고 있는 A2, B2를 보고 걔네 둘 다 1이면 볼 것도 없어. 바로 1. 근데 뭐예요? 아, 애매해. 둘 중에 한 놈만 1이라면 이전 스테이지에 있는 캐리아웃인 뭐예요? 캐리아웃인 이전 스테이지에 있는 캐리아웃인 CO1이자 CI2인 놈을 가져와서 캐리아웃2를 정해야 되는 거고 이놈은 다시 넥스트 스테이지의 캐리인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얘를 구할 때요. 얘 구할 때 여러분 요거 못한대요.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써보면은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름 아닌 대입한 겁니다. 자, 대입해서 써주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전개를 하시면 G2 자,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G2 더하기 P2 G1 더하기 P2 P1 CI1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때요? 야, 이 식을 보니까 또 내가 감을 한번 잡겠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G2는 내가 하위 비트 볼 것도 없이 아래에 있는 놈들 볼 것도 없이 내가 지금 스테이지에 A2랑 B2로 바로 1 나오는 거 캐리아웃이 그쵸?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야, 지금이 살짝 애매해. A2랑 B2가 한 놈만 1이라면 그래? 그럼 내가 밑에 있는 놈의 혹시 G1을 볼게. 그러면 밑에서 뭐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야, 나 지금 밑에 거 볼 것도 없이 나 밑에 거가 사실 1하고 1이어서 야, 밑에 캐리아웃이 바로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뭐 1이지 라고 캐리아웃 2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야, 밑에 놈도 지금도 애매하고 밑에 것도 애매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궁극의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스테이지의 캐리인을 봐서 걔가 1이면 전체 스테이지의 캐리아웃도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검사하는 게 이 로직식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캐리아웃 3는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반복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제가 이거 또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개해서 써주시면 이거 제가 또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계속 애매하다? 그럼 마지막 스테이지의 캐리인까지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CO4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야, G4도 아니야. G3도 안 되고 G2도 아니고 G1도 아니야. 그럼 내 결론은 뭐야? 얘까지 봐야 된다는 게 내 결론이야. 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게 총 뭐예요? CO4를 구하는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그리고 제네레이션, 요 제네레이션 벡터 빛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뭐야? 우리 캐리 리플 애더는 사실 계속 네 스테이지가 이렇게 리플 이렇게 갔었던 건데 얘는 사실은 엔드 한번 오어 한번 해주면 두 스테이지만으로 계산이 가능했었네. 그래서 캐리 룩 어헤드 애더는 아무래도 캐리 리플 애더보다는 빠르겠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관계식을 보고요. 다름 아닌. 네, 아시겠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리 룩 어헤드 애더는 2레벨로 구현이 가겠네. 엔드 한번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엔드잖아요. 그쵸? 엔드 물론 여기 엔드 5개짜리, 엔드 4개짜리, 엔드 3개짜리, 엔드 2 그리고 얘는 그냥 가지만 그거를 5어 5개 인풋짜리 5어로 다 묶어주면 그럼 여러분 이게 캐리 룩 어헤드 애더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빠른 거 아니야? P, G, 제네레이션 하는 거 그래 그거 한번 해주고 각각 스테이지에서 각자 스테이지에서 P랑 G는 만들어줘야죠. 일단 만들어주고 나서 그러면 엔드랑 오어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2레벨로 끝나니까 아까 리플처럼 막 몇 스테이지를 가야 되니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캐리 리플 애더보단 빠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빠를까요 이게?
여기 이거 CO4 결정할 때 말이야. 제가 이렇게 그냥 투 스테이지로 끝나는데 한 단, 두 단. 물론 PG 제너레이션 하는 스테이지 있지만. 그러면 이거 캐리 리플 헤더인 요거보다는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특히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런 건 좀 인정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인정 못해요. 여러분 엔드 4, 엔드 5 이런 거 있죠.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2배, 3배, 4배, 5배가 아니고 익스페리언셜리 증가하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이거 엔드 5 같은 건요, 여러분 제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걸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요, 다 뜯어가지고 엔드 2 여러 개, 3스테이지, 엔드 3스테이지로 구현하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와 5? 여러분 이거 생긴 거 보세요. 얘 생긴 거 보세요. 생긴 거부터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잘 안 써요. 왜?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엔드 4나 엔드 5 오퍼레이션 그리고 이 5, 5를 또 몇 스테이지로 쫙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보다 반드시 빠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 그래 PG 제너레이션 한 거 잘했어. 잘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엔드 5 이렇게 무식하게 쓸 거야? 너 5, 5 무식하게 쓸 거야? 야 지금 4빛이니까 나름 망정이지. 너 이거 만약에 16빛이었으면 엔드 16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캐리 리플 헤더보다 반드시 느려요. 야 그러지 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느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느린 거 알겠어. 그만 강조해. 느린 거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얘네를 조금 이거 5빛 얘 혼자 얘한테 짐을 다 5빛 엔드나 요 5어링 할 때 얘 5개짜리 있잖아. 얘한테 다 짐을 지금 다 그렇게 지우지 말고 얘네들은 지금 뭐야 달달하잖아. 얘네 봐. 얘네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동작하고 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야 이 로드를 지금 일하는 거 같이 일해야지. 얘네들은 지금 쉬고 있고 얘네만 엄청나게 오래 걸려갖고 지금 전체 회로 성능 느려지고 있잖아. 어차피 너네도 얘가 다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성능은 제일 느린 패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니네 아무리 빨리 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봤자 회로 전체 성능은 얘네 느린 놈이 결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네 지금 쉬고 있지 말고 같이 좀 할 수 없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예요. P랑 G를 생성한 거 오케이. 그래서 2스테이지로 봤더니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다네. 야, 이런 거 지금 이 느린 거 이거 지금 이 시국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일 좀 하자라는 그게 기본적인 어프로치예요.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게 사실은 4빛이니까 이 망정이지 만약에 더 빛이 높았으면 그러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임밸런스가 심했을 거라는 거죠. 예, 지금도 4빛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4빛 보면은 여러분 G4는 그냥 가고 그냥 무임승차 하는 거죠. 예, 얘는 그냥 여러분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는 거고 얘는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또 뭐야? 16빛을 구현한다고? 예, 상상만 하기도 싫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건 아니지.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말했듯이 약간 익스포넨셜리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 야, 특히 얘한테 너무 짐을 지우지 마. 얘한테 다 쌓았잖아, 일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성능이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이거 아무리 빨리 가봤자 너 혼자 잘해봤자 이 칩 성능은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더를 빠르게 하는데 어프로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P랑 G를 머지할 때 있어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머지하는 거 보세요. 이 꼬락선이 보세요. 이런 이상하게 생긴 놈들, 생긴 것부터 이상하게 생긴 놈들을 이용해서 머지를 하니까 그렇지, 이거 머지하는 거를 차례차례 머지할 때부터 이거 나눠갖고 좀 머지를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이트가 필요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조금 비주얼라이즈 해보시면요, 사실 3배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얘는 여러분 3스테이지로 만약에 구현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3스테이지로 만약에 구현된다고 하면은 얘네는 1스테이지로 구현되고 얘는 3스테이지를 통과할 동안 얘는 0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거니까 굉장히 임밸런스가 심한데, 이거 만약에 내가 2개씩 묶었다면 2개씩 묶었다면 이거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2개씩 묶었다면 그냥 여기도 몇 개 머지만 제대로 했다면 전체 스테이지가 6스테이지까지는 안 가고 4스테이지나 2스테이지에서 혹은 3스테이지에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냐면 조금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보면서 얘네들을 제대로 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겠어요. 네, 그거를 좀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 P랑 G를 생성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거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8빛을 이그젬플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각각 A랑 B 8빛 있으면, 그리고 CI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캐리 인까지 있어.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P랑 G를 셋업하는 거 하실 수 있죠. P랑 G 셋업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P를 만들고 A랑 B를 AND해서 G를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만들면 뭐예요? 그래서 각 빛별로 P랑 G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여전히 CI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CI가 들어가 있는데, CI를 이용해서 우리의 파이널 골은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4B 케이스에서 이렇게 썸이랑 최종 Cout을 내보내는 게 이게 파이널 골이에요.
자, 근데 이 파이널 골 중에서 얘를 구하려다 보니까 우리 기존 어프로치를 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고요? 진짜 P가 몇 개까지 곱해져요? 엔드 8번 해갖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어디까지 테스트해? 그럼 엔드가 지금 9짜리가 필요한 건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이 짓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특히 로어 빛에 엔드 P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가지고 어큐뮬레이션, 일반적으로 어큐뮬레이션 하는 과정 말고 야, 얘를 조금 효율적으로 좀 나눠서 합치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P랑 G를 한쪽에 몰아가지고 쌓지 말고 야, 좀 일을 나눠서 머지를 해. 결국은 머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알겠어. 얘네들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 얘네가 정보가 모두 있어야 이 파이널 골을 어치브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쵸? G8 P8이랑 G1, P1 그리고 CI까지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있어야지만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구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건데 모든 정보가 있어야 당연한 그 CO8부터 요거 다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특히 CO8은요. 여러분 다 있어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쌓아갖고 구하지 말고 한쪽에 로드를 몰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좀 나눠서 가지자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요걸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에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거, G랑 P를 그룹핑을 하는 거 한번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하는 과정, 머징하는 과정, 합치는 과정, 그걸 제가 2빗 케이스에서 보여드릴 건데, 자, 밑에서부터 쌓는 거 말고 제가 딱 중간을 딱 찔러가지고 얘네 둘 P, G 합쳐봐. 요걸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야, 밑에 게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무슨 이밸류에이션을 하지. 일단 중간을 찝어가지고 PG부터 합치라고? 여러분, 우리 PG 생성할 때 어떻게 했어, 애초에? PG 생성할 때 그냥 각각의 비트에서 패러럴하게 생성했죠. 그쵸? 각각의 비트에서 여러분, 요거 PG 생성할 때 이거 그냥만 이것만 보고 했잖아요. 이 로어 비트에 있는 CI를 보고 했어요. CI, CO, 밑에 있는 CO, 캐리 아웃을 보고 우리가 G랑 P를 생성한 게 아니죠? 그러면, 야, 합칠 때도, 야, 각각 이렇게 합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 합친 거, 또 이렇게 합치면 안 돼? 이거예요. 또 이렇게 합치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거를 막 저쪽에 쌓아가지고 이거를 몇 스테이지야. 이거 패러럴하게 지금 엔드 9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제가 중간에 딱 집어가지고 이미의 두 스테이지의 GP를 합쳐가지고 합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합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합친다는 거의 의미가 대체 뭔데요, 교수님? 그거부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빗을 합칠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요렇게 생긴 표현을 합칠 거야. 대체 합친다는 거에 의미가 뭔데? 그거부터 정의를 해야 내가 합치는 게, 그 다음에 내가 합치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8이나 G5가 아니고요. G8부터 5예요. 8땡땡5는요. 아시겠죠? 8부터 5입니다. P8이나 P6이나 P7이 아니고요. P5가 아니고요. P8땡땡5는요. 8부터 5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의 미닝을 여러분이 디파인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철학적이고 아예 노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디파인하고 그걸 생각해 내실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G8, 5 그리고 P8부터 5까지 얘는 미닝이 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G8의 미닝이 뭐였어요? 야, 내가 8빗 현재 8빗 내부에서는 8빗 안에서는 볼 것도 없이 얘가 1이면 무조건 캐리 아웃이 1이야 라는 거죠. 8번째 스테이지에서는 P8의 의미는 뭐였어요? 각각 이치 인디비주얼 빛이 P8일 때는 내가 현재 8스테이지에서는 아래 빛을 봐야 돼. 그 아래 빛을 프로퍼게이션 그냥 지나가게 해줄 거야 라는 거의 의미였죠. 그럼 여러분 8부터 5, 8부터 5까지 GP, G8부터 5 그리고 P8부터 5는요.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4빗 애더를 생각하는 거예요. 8빗부터 5빗까지 더하는 4빗 애더를 보고 이 내부에서 봤을 때 내가 이 내부에서 검사했을 때 이게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캐리 아웃인 CO4를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얘가 내가 볼 것도 없이 얘네들만 테스트해서 무조건 1로 나가게 만들도록 하는 얘가 1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한 빗짜리입니다. 8부터 5까지 해서 얘가 4빗짜리가 아니고요. G8부터 5는요. 한 빗짜리인데요. 얘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내부만 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CO8이 1이 되도록.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럼 G8부터 5는 뭐라고요? 내가 A8부터 5, B8부터 5만 봐서 밑에 하위 빗이랑 상관없이 현재 캐리아웃이 무조건 1로 나가게 될 때만 1이 되는 빗.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P8부터 5는요. 내가 지금 A8부터 5를 B8부터 5를 다 검사했더니 애매해. 진짜 예술적으로 애매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금 캐리아웃이 1인지 0인지 디파인 할 수가 없어. 아예 알 수도 없어. 그렇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P8부터 5인 거예요. 애매해. 그래서 내가 걔를 1로 하면은 밑에 거가 1이면 그대로 1로 나가고 밑에 거가 0이면 0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아예 지금 구하실 수 있죠. 특히 P8부터 5는요, 더 쉬워요. 뭐예요? 얘네 내빗이 전부 다 1111. 얘도 내빗이 전부 다 1111.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뭐 캐리아웃이 1인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되면 애매해요. 어떻게 되면 캐리아웃을 우리가 캐리아웃에 따라서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P8부터 5랑 G8부터 5 있잖아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봤는데 그걸 제가 바로 구해가겠다는 거 지금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특히 P가 쉬워서요. P85는요 언제 1이에요 여러분? 언제 1인지 아세요? 자 여기 예를 들면 1111111이면 그냥 바로 Cout 1이죠. 그럼 얘 G가 1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언제가 딱 애매해서 밑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1010 그리고 0101 A랑 B가 만약에 이거고 A가 이거면 여러분 어때요? 애매하죠? 그쵸? 바로 딱 이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놈이 둘 중에 한 놈씩만 1일 때. 그쵸? 그런 경우에 얘가 1위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아까 같이 제가 확실한 경우면. 이런 경우면 밑에 거 볼 것도 없이, 이거 볼 것도 없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캐리아웃 1 나가는 거니까 그땐 얘가 G가 1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불리언 이퀘이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리언 이퀘이션 일반적으로 구하려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4빗 하지 말고 교수님 2빗부터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2빗부터 가실게요. 자, 그럼 2빗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더 심플하게 G87이나 P87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내부만 봐서 바로 내가 캐리아웃을 1을 내보낼 수 있는 조건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부만 봐서는 애매하니까 밑에 거에 의해서 디펜던트가 결정되는 거 두 개를 미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G87은 뭐예요? 얘를 뭐랑 상관없이 이거를 뭐랑 상관없이 여기 들어오는 캐리 인이랑 상관없이 혹은 이전 스테이지의 캐리 아웃과 상관없이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이 인터널 인포메이션인 A87이랑 P87만 보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너 캐리 아웃 1 바로 요렇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쵸? 그 다음 P87은 뭐예요? 그냥 프로파게이션 해주는 거예요. 얘를 그냥 패스해 주는 거예요. 왜? 애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캐리 아웃을 결정할 때 익스터널 인포가 필요한 거죠. 캐리 아웃을 결정할 때입니다. 캐리 아웃이 여러분 P87을 결정할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캐리 아웃이 익스터널리 인풋이 필요한 거고 인포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캐리 아웃을 결정할 때 익스터널 인포가 필요한 거야 아닌 거예요? 필요 없이 그냥 1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언 이퀘이션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언 이퀘이션 G87 드디어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A8이랑 A7 둘 다 1이면 여러분 볼 것도 없죠. 그쵸? 바로 1이 나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A8이랑 B8 있죠. 걔네 둘이 그냥 1이면 일단 볼 것도 없이 그냥 얘는 1이에요. 그럼 교수님 그거 말고는 없나요? 혹시 밑에 거는요? A7이랑 B7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요 정도는 되신다고 볼게요. 자, 현재 A8이랑 B8을 봐서는 애매해요. 예를 들면 둘 다 0이면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킬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그냥 G가 0 돼버리고 P도 0 돼버려서 그냥 킬이에요.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킬은 지금 안 할게요.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근데 A8, B8을 봤는데 둘 다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바로 볼 것도 없이 1 만들어. 그래서 그냥 캐리아웃 1 내보내. 이렇게 하는 건 되는 건데 B8, A8이 만약에 1, 0이거나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모두 봐야 돼? 모두 봐야 돼? 밑에 걸 봐야지. H7이랑 B7을 한번 보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익스클루시브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7이랑 B7을 보시는데 H랑 B7이 둘 다 1로 이렇게 막 벌리고 있어요. 나 지금 1 못 올려서 막 미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1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여기다 써준 게 제가 두 번째 텀입니다. 네, 아시겠죠? P8. 얘네 둘이 각각 애매해서 여러분 이게 P8이잖아요. A8이랑 B8 봤더니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밑에 빛을 바로 7빛을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G7이 이렇게 1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볼 것도 없이 지금 캐리아웃 1이니까 얘도 그런 경우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P87은 뭐예요? 내가 다 애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이랑 B1도 애매하고 A8이랑 B8도 애매하고 A7이랑 B7 봤더니 걔도 애매해. 둘 다 애매함을 막 이렇게 몸으로 뿜뿜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얘 뭐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CO8은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G87이 자, 이 2bit짜리 조건에서 G87이 1이면 그냥 1. 그쵸? 근데 G87이 1이 아닌 거고 P87이 1이면 밑에 걸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 케이스가 아니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두 가지 케이스에서 각각 익스터널 인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것도 볼 것도 없이 1이 되는 경우, 둘 다 아니라면 그냥 0이 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불리언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반드시 감을 잡아두시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요거 직접 여러분이 노베이스에서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빗 했으니까 4빗으로 한번 익스펜션 해볼까요? 드디어 우리 4빗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빗으로 한번 해볼게요. 4빗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G8부터 5까지, P8부터 5까지 이렇게 우리 이거 불리언 이케이션으로 하실 수 있어. 뭐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포커스, 미닝, 그 의미, 정의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충분히 생성해 줄 수 있어요. 자, G8부터 5는 뭐예요? 일단은 내가 최상위 빛을 보는 거예요. A8이랑 B8이 1이면 볼 것도 없이 여러분 1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A8부터 B8 B8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7, B7 들어갈 거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 디렉션으로 검사를 했는데 얘네 둘이 1이면요. 얘 볼 것도 없이 1이죠. 그쵸? 그 소리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애매한 경우에도 얘가 볼 것도 없이 1인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뭐예요? 얘네 둘이 애매하지만 여기서 둘 다 1, 1 이러고 있으면.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경우.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뭐예요? 얘네들도 애매하고 얘네들도 애매하고 근데 뭐야? 여기 밑에 A6, B6이 둘 다 1, 1에서 이렇게 헤헤거리고 있는 경우 그쵸? G6이 1인 경우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얘도 애매하고 얘도 애매하고 얘도 애매해. 그럼 내 결론은 뭐예요? 야 A5랑 B5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다 1이면은 그런 경우에도 제가 볼 것도 없이 얘를 1로 내보내는 거죠. 즉 여기까지 이 내부 내가 갖고 있는 A8, B8, G8 죄송합니다. A8, B8, A7, B7, A6, B6, A5, B5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이 얘네만 가지고도 제가 C 아웃을 1이라고 디텍션 할 수 있는 경우가 요 네 가지 케이스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애매해갖고 너무 다 애매한 건 뭐예요? 얘는 둘 중에 한 놈 1, 둘 중에 한 놈 1, 둘 중에 한 놈 1, 둘 중에 한 놈 1인 경우 즉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예요? P8부터 5까지가 전부 다 1이 돼서 이 밑에 걸 좀 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순서로.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CO3가 CO7이랑 어떤 관계식이 있습니까? 자, CO7은 어떻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CO7은요, 여러분 요거예요. CO7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거가 언제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P8부터 5까지가 1인 경우에만 CO3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만약에 내가 볼 것도 없는 G8부터 5까지가 1이었다면 그냥 바로 1이 되는 거고 이거 둘 케이스가 아니면 CO7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계속 찜찜한데 뭔가 좀 편안하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썸은 왜 계속 무시하고 있어? 썸도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썸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썸은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썸은요 여러분 각각 빗을 다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잘못 이렇게 쓰면 조금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썼으니까 여러분 얘네는요 각각 4빗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한 빗짜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8, S7, S6, S5를 어떻게 결정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S8, S7, S6, S5 어떻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꼼수가 없어요. 뭐야? A8 더하기 B8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C5, 7 요거를 다 익스클루시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게 뭐랑 똑같아? P8이랑 똑같으니까 요 정도는 이렇게는 써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빗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고 우리도 썸도 구해야 된다는 걸 항상 좀 불편하게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캐리아웃을 계속 설명할 거지만 아시겠죠? 왜 캐리아웃 기준으로 설명하면 캐리아웃은 이전이랑 이 넥스트랑 이렇게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썸은요 그냥 그 캐리아웃이 결정되면 캐리아웃만 각각 결정되고 나면 그냥 각각에 비해서 이렇게 패러럴하게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아웃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걔네들을 빨리 결정해야 썸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캐리아웃에 좀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거 좀 감을 잡으시라고 바로 뭐 했어요? 그룹 데피니션, PG 그룹 데피니션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PG를 각각 그룹핑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피니션으로 제가 했냐면 로어 빗도 있고 빗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어 빗도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가 캐리아웃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자, 여기는 빗이 좀 많아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7빗을 할당했다고 8빗이죠. 8빗을 할당한 거고 여기는 빗이 좀 작아서 5빗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5빗 여러분 여긴 8빗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PG의 데피니션부터 제가 감을 잡으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일로 넘어가는 CO, 15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G23, P23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G23, 16, P23, 16은 뭐냐면 G23, 16은 얘가 1이 되면 뭐 말하는 거냐면 이거 볼 것도 없이 여기 내가 나가는 캐리아웃을 1로 만드는 놈 걔를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쵸?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이 얘가 이렇게 나갈 건데 여기로 나가는 빛이 이것만 1이면 요거 볼 것도 없이 내부 조건 얘만 가지고 제가 1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바로 G23부터 16이 1이 돼. 얘는요 전부 다 하나씩만 1이어서 애매해 모든 빗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얘를 패싱할 거야 라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각각 그룹핑에 대해서 우리가 G, 15, 11 얘네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원빗짜리고요.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G랑 P를 생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각각의 빗에 대해서만 G랑 P를 생성했었는데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다?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G랑 P를 생성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제가 이런 형태로 한 거고 G랑 P 빗을 생성을 했다. 제네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빗을 생성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두 빗을 이렇게 두 빗 그룹에 얘랑 얘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각각 뭐예요? 제가 아직 썸이랑 캐리아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썸이랑 캐리아웃이 들어오기만 하면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캐리아웃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썸도 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준비한 거죠. 내가 바로 들어오면 아직 캐리아웃이 들어오기 전에는 결정할 수 없지만 들어오기 직전까지 내가 이걸 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G랑 P빗인데 그걸 그룹 단계에서 제가 선언을 했는데 요거 있으면 혹시 이 전체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게 들어가는, 여기에 이 파란색 점선 안에 얘가 인가돼갖고, 그리고 캐리인이 전체로 들어가서 캐리 아웃도 나오고, 썸도 나오는 전체 큰 빗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G23 to 11, 그리고 P23 11도 당연히 선언이 가능할 텐데, 그거 혹시 너 디라이브 할 수 있어? 유도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23 11이랑 P23 11 어떻게 유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미닝에 집중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미닝에 집중하셔야 돼요.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23부터 11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파란색 내부의 정보에 의해서 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CO10을 볼 것도 없이 CI11을 볼 것도 없이 내가 CO23을 내보낼 때 있어서 바로 그냥 1로 내보내는 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일단 G23 16 여러분 얘가 1이면요 볼 것도 없죠. 그쵸? 일단 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G가 1이면 여러분 얘가 캐리아웃 1인데 이 캐리아웃이 1인 거잖아요. 그쵸? 이 캐리아웃이 1이니까 이거면 볼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애매해요. 여기서 애매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애매해. 그럼 뭐 보시면 돼요? 요거 애매하면 밑에 게 만약에 또 15, 1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G23, 11은 이러면 내가 내부 정보가만 가지고 바로 1로 판단할 수 있는 G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수님, 그 다음은요, 혹시 이거 애매한 건요? 내부 정보가 아니고 외부 정보가 필요한 캐리아웃이니까 얘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P23, 11을 구할 때 사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P23, 11은 어떻게 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시 집중해서 보면 얘는 이 내부 정보만 가지고 봤을 때 캐리아웃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전 캐리아웃을 검토해야지 내가 이번 스테이지에 이번 그룹핑의 캐리아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밑에 걸 봤더니 밑에 것도 애매하고 자 그런 경우에 바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그룹된 P를 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각각의 빛으로 이루어진 거에서 그룹화된 P랑 G도 구할 수 있고 그룹하고 그룹으로 이루어진 전체 그룹에서도 P랑 G를 여러분 각각 그룹의 P랑 G를 이용해서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서 조금 더 쉬운 형태로 4빗 그룹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빗 그룹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G 분명히 밑에 6, 5랑 그리고 P, 6, 5가 있을 거죠? 그럼 여러분 얘도 여러분이 각각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러면 G8, 5는요 뭐부터 8 to 5는요 이런 관계식을 띄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P8 to 5는요 이런 관계식을 띄어요. 즉 두 그룹의 PG랑 PG를 이용해서 전체 그룹의 PG를 유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로직으로 구현돼요? 여러분 이거 로직 구현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죠? 바로 이렇게 로직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특히 G 구하고 P 구하는 거 있어서 G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원대 이 P랑 G는 엔드에서 들어가는 거고 P랑 G를 P는 엔드 하면 P끼리 엔드 하면 P 전체 그룹의 P가 정해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로직을 구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뜻에서 출발해서 이 식을 세울 수 있었고요. 노베이스에서도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출발해서 이 로직까지 여러분이 설계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두 번째 감 뭐 또 이 P랑 G 그룹핑된 PG 있잖아요. 요거의 두 번째 감을 조금 잡으시라고 제가 요렇게 여러분 16빗 애더를 제가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이 16빗 애더 있잖아요. 이 16빗 애더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P랑 G를 이용해서 이 캐리아웃 요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과정 있죠. 그 과정을 제가 똑같이 한번 팔로우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구할 겁니다. 자 이거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혹시 A16이랑 B16 둘 다 1 아니야? 그럼 바로 이거 1 나오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빛에서 요 전체 그룹에서 4빗 단위 그룹에서 혹시 얘가 G 16부터 13이 1이면 볼 것도 없이 얘는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희망을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옵테인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얘가 1이면 바로 볼 것도 없이 1인데 그쵸? 근데 아쉽게도 얘가 1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아닌데 P16, 13도 만약에 1이 아니었으면 바로 0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애매해서 밑에를 봐야 돼. 야, 확실히 1이면 1. 근데 확실히 0도 아닌 거야. 왜? 얘가 1이면. 그쵸? 그럼 얘가 1인지 보고. 얘가 0이면 여러분 볼 것도 없이 둘 다 0이니까 0입니다. 근데 밑에 걸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몸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있죠? C52. 얘를 또 봐야 되는데 이 C52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순서를 당연히 이렇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P16, 13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봤더니, 이거 체크했더니 아니어서, 요거 봤더니 CO12가 그제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이걸 구하고, 이렇게 안 하겠죠. 자, 다시 제가 무슨 짓을 안 한다고요? 자, 제가 CO16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걸 구해서, 요게 1이 아니어서, 이게 1이야? 그럼 밑에 걸 봐야겠네 해서, 그때 부랴부랴 이걸 구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리 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required, 굉장히 많은 필요한 부분 required procedure를 캐리인, 이전 스테이지 캐리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 계산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그룹핑하는 거 있잖아. 이전에 캐리 루가이드 다 한쪽에 몰아놓은 거 보세요. 그거보다 어때요? 이렇게 4비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과정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 계산하는 과정이 패러럴하게 탁탁탁 전부 다 여기 이거 이 내빗, 이 내빗, 이 내빗, 이 내빗이 전부 다 공평하게 다 가져가서 여기 딱 나오고 그러면 캐리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가 다 패러럴하게 이렇게 패러럴하게 다 계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타이밍 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걔를 비주얼라이즈를 좀 해봐야겠어요. 시간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AK, BK가 생성돼서 최종적으로 이거 전부 다 이거 있을 때 전부 다 해서 요거가 구해지는 과정, 전체적으로 썸이랑 C 아웃, 최종 C 아웃이 정해지는 과정까지의 타이밍 흐름을 타이밍 엑시스에 제대로 놔야지 그걸 제대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드려야지 알겠어요? 왜냐면 누구는 패러럴하게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기존같이 딱 순서대로 리플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대부분의 과정이 패러럴하게 일어나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고 뭐는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 PG를 그룹핑해서 우리가 선언을 했고요. 그 PG 그룹핑된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대체 그 계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제가 효율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그 타이밍에 따라서 누구는 패러럴하게 누구는 그 다음 그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 있죠. 예, 그거부터 바로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